하는 거는 오늘 무조건 시험 나오는 거 됩니다. 수학 감소 공부입니다. 얘는 무조건 나옵니다. 자, 이번에 비율 자기부담비율 피해율은 평균 수학량 미보상 감수. 그래서 수학 감소 보험금은 가피자, 평수 미평 요 같은 패턴입니다. 자, 그러면 항상 하는 얘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되는가 하면 바로 이 수학량 조사가 됩니다. 수학량 조사 이렇게 되는데 다음 품목은 수학량 조사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과연 몇 개 다니는가 차가수 조사하고 과중 조사하고 일반 반창물 가가지고 뭐가 될까 무게는 이 형태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비어는 수학량 조사 방식이 뭐가 있는가 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량 요소 조사가 있고, 그 다음 표본 조사가 있고, 그 다음 전수 조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량 조사 방식은 수량 요소 조사, 표본 조사, 전수 조사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를 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요즘은 수량 요소 조사 거의 현장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이 표본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량 요소 조사도 있고 표본 조사도 있고 전수 조사가 있습니다. 계약자가 수량 요소 조사를 했어요. 처음에 했을 때 뭐가 돼? 비율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거예요. 이의 제기하면 뭐라 하게 돼? 표본 조사를 해야 됩니다. 표본 조사. 표본 조사를 했는데도 이의 제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뭘 하게 되면 전수 조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만약에 동시에 진행했거나 아니면 이 두 가지를 했거나 이 두 가지가 되었을 때는 우리는 비율 가지고 뭘 가지고 비율로 판정을 해가지고 바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인가 문제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순서는 얘가 1순위가 됩니다. 그 다음 뭐가 되면 얘가 2순위가 되어 있고 얘가 3순위가 됩니다. 3순위. 자, 그러면 얘는 언제 하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얘는 수량요소 조사는 수학전 14일 전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14일 전후에 수량요소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얘는 뭐가 되는가 하면요. 수학이 가능한 시기에 수량 표본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학이 가능한 시기가 됩니다. 얘는 전수 조사는 어디에서 하게 되면 수학시 하게 되는데 얘는 어디에 하면 RPC 공장에서 합니다. 즉 정미소 가서 하게 되는 것이 뭐가 되는가 하면 바로 전수 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걸 가지고 여기 한 개, 요거 두 개 해가지고 나눠서 어떻게 하는지 그 순서 가지고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뭘 하게 되는가 하면요. 수량 요소 조사에 대해서 합시다. 자, 그래서 수학량 조사에서 수량 요소 조사를 하게 되는 말 그대로 숫자예요. 숫자에 대해서 양이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는 개념 자체가 어떤 것이 나오게 되는 거게 되면요. 수량 요소 조사에서는 개념 자체가 표준 수학량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 평균 수학량이란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표준 수학량과 평균 수학량이 나오게 됩니다.
수량 요소를 조사한다. 숫자에 관련된 요소가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포기수가 있습니다. 포기수가 뭐가 그 다음 뭐가 되면은 요 포기마다 뭐가 될까? 여기 알고 이렇게 나달이 달리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무엇을 조사하게 되냐면 나달수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기수에다가 나달수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건 포기가 많은 것은 뭐가 될까요? 수확량이 많게 나오게 될 것이고 포기가 적은 것은 뭐가 될까요? 수확량이 적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그 다음 이 포기당 어떻게 될까? 하나의 포기를 가지고 또 뭐가 되냐면 나달을 세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의 포기에 나달이 많이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수확량이 많게 될 것이고 적다는 수확량이 적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보면 점수를 합산하게 됩니다. 점수가. 그래서 포기수에 따른 점수, 나달수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점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조사하는가 하게 되면 점수가 높은 정도, 낮은 조에 따라 가지고 바로 조사, 수확, 비율이라는 것을 찾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 수확 비율 자체가 얼마 나오는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점수 합산하는 것을 가지고 나오는 수확 비율이라 하게 되겠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뭐가 되면 조사, 수확 비율을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사, 수확 비율에 관련된 것이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요. 그 다음 요거 함께 해야 될 것이 바로 그 농지 상태를 가지고 파악을 합니다. 농지 상태. 즉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이 농지가 피해가 어떻게 되는가 따라 가지고 농지 상태를 가지고 보통 경미 매우 경미해 가지고 그 농지 상태에 따른 형태를 가지고 여기에서 뭐가 돼 여기에 따라 가지고 보정 계수를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통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해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보통이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보통이 되는 건 이건 피해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얘 자체는 경미한 상태라는 건 피해 면적이 그냥 적다 보니까 될까요? 얘보다는 수확량이 많아지게 보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1점을 두게 된다면 얘는 1.1을 주고 있고 얘는 1점이라고 보정 계수값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뭘 구해내게 되는가 하게 되면 조사 수확 비율을 구하고 그리고 무엇을 구해내게 되는가 하게 되면 보정 계수를 구해내게 됩니다. 자, 보정 계수를 구해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논의 수확량을 산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얘는 다른 종목과 틀리게 다른 종목은 또 배에서 다른 조사 방법에서는 표준 수확량을 제시 안 합니다. 그런데 수량 요소 조사만큼은 뭐가 되냐면 표준 수확량을 제시하였고 평년 수확량 두 가지를 제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수확량을 산정할 때 어떻게 산정하게 되는가 하면 표준 수확량 곱하기 여기에서 구했던 뭐가 되면 조사 수확 비율을 가지고 구해냈던 그 값을 가지고 곱해주게 됩니다. 수확 비율입니다. 그 다음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농지 상태에 따라서 뭐가 보정 계수 값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농지에 따른 보정 계수를 주게 되면은 얘는 뭐가 수확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농지의 수확량을 구해내게 됩니다. 자, 수확량을 구해내다 보니까 그 다음 뭘 해야 될까요? 미보상 감수량을 구해줘야 되겠죠. 미보상 감수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이랑 똑같습니다. 평년 수확량이에요. 여기서 구했던 요 수확량 값을 여기다가 뭐가 될까? 미보상 비율을 곱해주게 되면 그 값이 뭐가 돼? 미보상 감수량이 됩니다. 자, 미보상 감수량을 구하니까 무엇을 구할 수 있습니까? 피해율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피해율 어떻게 구합니까? 평년 수확량 구해.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뺏는 값에다가 미보상 감수량을 했는 값. 요걸 하게 되면 뭐가 된다? 바로 피해율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는 딱 두 가지예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 가지고 어떻게 구분되는 거 이렇게 구분됩니다. 수확량을 구하시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 수학량을 알아야지만 뭐가 돼요? 미분산 감소를 알 수 있고 미분산 감소를 알아야지만 뭐가 된다? 비율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수학량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수학량을 산출하시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뭐가 될까요? 미분산 감소를 구하는 얘기 안 나오고 뭐가 돼? P의 유효를 구하시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보험금을 구하는 것은 가장 유치한 문제가 돼요. 그냥 뭐야? 값비자만 잡아야만 되겠죠. 그래서 뭐가 돼?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됩니까? 수학량을 구하고 P의 유효를 구하는 힌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로 P를 구하는 것이 단독 문제가 나오면 뭐가 될까? 보험금까지 구해줘야 되겠지만은 이게 조사 방법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수량 요소조사, 표본조사, 점수조사 세 가지 방법이 나온다면 뭐가 돼? 이때는 P의 율만 구해줘야 됩니다. 왜? 아직까지는 뭐가 되고 얘는 P를 가지고 써먹는 놈, 못 써먹는 놈. 다른 방법이 있다면 못 써먹으면 되죠. 자, 문제에서 나오신 뭐야? 조사 방법은 수량 요소 조사와 표본 조사가 나왔다면 P에는 어떤 걸 쓰게 됩니까? 표본 조사 P를 쓰다 보니까 얘는 수학 감소 공문을 구하셔야 하는 문제는 얘 단독 문제가 아니고 뭐가 되면 나올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자, 요즘은 수량 요소 조사 방식이라는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편해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따져볼게요.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수량 요소 조사는 언제 해야 됩니까? 언제? 수학전 14일 여기 나와줘야 되겠죠? 14일 전후가 됩니다. 그래서 수학전에 13일째 하든지 15일째 하든지 이렇게 만개 나왔어요. 계약자하고 통화지가 이렇게만 되는 거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수학전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농지를 방문하게 되겠죠. 자, 농지를 방문하게 되면 얘는 뭐가 되면 표본 포기가 나오게 됩니다. 얘는 무조건 하고 내포기를 가지고 뜯어옵니다. 자, 내포기 가지고 뜯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번 포기가 이렇게 되겠죠. 2번 포기가 나오게 되겠죠. 3번 포기가 나오게 되겠죠. 4번 포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포기밖에 안 나오게 됩니다. 그럼 내포기에 대해서 뭐가 될까? 점수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점수 주는 방식이 뭐가 있는가 하면 자, 점수는 두 가지 준다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처음에 점수는 뭐가 있냐? 포기수 점수를 주게 되겠습니다. 포기수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나달수 점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나달수 점수. 그래서 뭐가 되냐면 1번 포기가 만약에 14포기가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포기가 14포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나달수가 1번에서 몇 개 나왔다? 49개가 나왔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2번 포기에서 16포기가 나왔습니다. 16포기. 여기에서 나달 점수가 나달이 65개가 나왔습니다. 65개. 자, 3번 포기에는 이제 포기 15포기가 나오다 이거죠. 3번 포기 시간이다 보니까 15포기가 나왔고 나달 순서 몇 개 나왔는가? 여기서 53개가 나달이 달렸다고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4번 포기에서는 몇 개 달렸다? 17포기가 나왔다. 나달은 72개가 달렸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뭐가 될까요? 여기서 요 맞춰서 나달 포기 점수를 줘야 되고 나달 점수를 줘야만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만약에 단독 문제가 된다면 15점짜리 단독 문제 된다면 포기 점수와 나달 점수를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제시할 때 문제를 출제할 때 반드시 뭘 따지게 되면 시간에 따른 배분의 간격도 문제를 우리가 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 문제 보는데 최대한 얼마 될 것인가? 한 문제 볼 때는 한 20분 정도, 최고 난이도 높은 문제가 보였을 때 20분 정도밖에 안에 풀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야지 뭐가 된다? 다른 문제를 가지고 풀 수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얘가 단독 문제가 아니고 조사 방법 자체를 가지고 수량 요소 조사다, 표본 조사다, 점수 조사 요 세 가지 방법 나온다면 포기 점수 뭐가 돼? 나달 점수를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포기 점수는 이거는 15개, 16개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됩니다. 요 포기 점수한 것은 15개, 16개 봐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 보게 되면 16개 미만 나올 거예요. 그럼 더 헷갈려요. 15개까지는 뭐가 된다? 1점이 됩니다. 1점. 16개 이상 되면 뭐할까? 얘는 수학량이 많은 형태 되겠죠. 그래서 얘는 몇 점이죠? 2점을 줍니다.
2점. 자, 그러면 얘는 어떤 형태가 되는가? 이거 바로 이렇게 되겠죠. 먼저 여기에서 얘 점수가 몇 점이 되면 1점이 되겠죠? 얘는 몇 점이 된다? 2점이 되겠죠. 얘는 몇 점이 된다? 1점이 되고 얘는 2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포기당 포기 점수가 1번 포기는 1점, 2번 포기는 2점, 3번 포기는 1점, 4번 포기는 2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돼? 나달 나오게 됩니다. 나달 자체가 많이 달리다 보니까 얘는 뭘 하게 되면 이렇게 봐주면 돼요. 50개까지가 있고 51개에서 60개 이렇게 됩니다. 51개에서 60개 그 다음 61개에서 70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71개에서 80개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50개. 그래서 볼 때 15개 하게 되면 뭐가 거꾸로지면 돼요. 그래서 51개가 이게 기존되고 있는데 51개 미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될까? 50개 달렸으니까 뭐가 좀 수학이 적게 되겠죠. 그래서 점수가 몇 점 된다? 1점이 됩니다. 얘는 몇 점 된다? 2점. 얘는 몇 점? 얘는 4점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럼 봅시다. 요 점수에서 1번 포기는 뭘까? 포기 점수 1점 나오고 있고, 그 다음 나갈 점수가 되게 50개 미만 되겠죠. 50개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또 몇 점? 1점이 됩니다. 65가 어느 구간? 요 구간 속하니까 몇 점 된다? 3점이 되는 거예요. 50세가 어느 구간? 요 구간 되니까 2점. 72는 요 구간 되니까 4점이 됩니다. 그럼 요 네 포기 가지고 우리가 점수를 합하니까 얼마 나와요? 여기서 2점 나오고 5점 나오고 3점 나오고 6점이 되죠. 그래서 몇 점 된다? 아, 요 형태, 요 농지는 하다 보니까 몇 점 된다? 16점이라는 점수를 받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점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파악해줘야 된다? 점수 합산을 가지고 뭐가 된다 했습니까? 조사, 수학, 비율을 가지고 해줘야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사 있는 비율 전체 중에서 여기서 우리가 수학 가능한 것이 얼마 된다? 요 비율 따지는 거예요. 점수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사 수학 비율 뭐예요? 그 표준 수학량 비해 가지고 이 농지는 이 표준 수학량에서 얼마 정도밖에 수학이 가능하지 않다 보는 것이 뭐가 돼? 조사 수학 비율이 됩니다. 자, 이제 볼게요. 우리 교재 135쪽. 그래서 조사 수학 비율 항상 그건 무조건 주어집니다. 아시겠죠? 이걸 가지고 암기하라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미친놈입니다. 자, 이제 볼게요. 점수가 몇 점 됩니까? 16점이 되어 있죠. 자, 이 구간은 16점에서 18점 단계가 뭐가 되는 거야? 61점은 70%가 되어 있는데 항상 이 구간이 나왔을 때 우리가 쓰는 것을 보게 되면요. 얼마에서 얼마 구간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나오죠. 손해 정도 비율이에요. 1에서 20%, 손해 정도, 21에서 40, 41에서 60 이렇게 나오면 뭐가 된다? 높은 걸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구간이 나왔을 때 중간선 딱 하나밖에 없으면 대지입니다. 대지는 뭐가 되냐면 90에서 99kg 사이 되면 얘는 몸무게 자체가 되면 얘는 95kg 가지고 중간선입니다. 아시겠죠? 100일에서 110kg 나온다. 뭐가 돼? 105kg. 그렇죠? 100일에서 110kg 나면 몇 점? 105kg 씁니다. 얘네들. 그래서 중간선은 뭐가 있어? 대지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뭐가 되가? 높은 걸 씁니다. 아시겠죠? 엄밀하게 따지면 뭐가 되는가 하면 높은 구간을 선택하시오 이런 것이 엄밀하게 따지면 그거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암묵적으로 써버린 것이 뭐가 된다? 최고 높은 구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볼게요. 16점이 되다 보니까 조사 수학 비율에서 몇 프로 구간에 속합니까? 61에서 70% 구간에 속하게 됩니다. 그럼 얘는 조사 수학 비율을 몇로 한다? 70%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봤던 조사 수학 비율을 한다? 70%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정계수가 나오겠는데 농지 상태에 따라서 뭐가 된다? 보정계수가 나오게 됩니다. 보정계수. 자, 여기서 뭐가 되면 30%가 됩니다. 피해 면적이 30% 이상 되게 되면 보통이 됩니다. 그 다음 얘는 뭐가 되냐면 10% 미만이 됩니다. 그럼 뭐가 된다? 얘는 10에서 30% 구간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안 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뭘 주는가 하면 두 가지 방법 나옵니다. 농지 상태를 가지고 피해 면적 비율 구하는 데서 보정계수에서 농지 상태가 보통이다.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경미다, 매우 경미다고 하거나 아니면 뭐가 될까? 면적 비율 가지고 얼마 된다? 30 몇 프로, 24%, 8%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농지가 얼마 된다? 31% 나왔다면 보정계수값이 얼마야 돼? 1.0을 해주면 되겠죠. 이 농지에서 제시된 것이 피해가 자체가 얼마나 할까?
5%가 나왔다. 그러면 보정계수가 얼마입니다? 1.1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농지값이 얼마 나왔다? 8%가 나왔다. 피해 면적 자체가. 피해 전체 면적에서 8%가 나왔다. 이건 뭐가 된다? 보정계수는 1.1을 해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표준 수확량이 얼마 된다? 1000kg가 나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수확량 구할 수 있게 되겠죠. 1000kg부터 보니까 700에다가 얘는 얼마? 700. 얘는 770. 얘는 얼마 될까? 840kg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평년 수확량 주어지면 미고상 감상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 뭐가 된다? 비율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것이 뭐가 됩니까? 수량 요소 조사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소 문제에서 이거 한번 볼게요. 어디를 펴시는 거게 되면 여기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디를 펴시는 거게 되면 자, 145쪽 나와 있는데 그렇죠? 이거 아니고 이거 필요 없고 이거 아니고 없습니까? 144쪽에 있습니까? 144쪽 5분. 아, 144쪽 돼 있네, 그죠? 지금 여기는 뭐가 되고 아주 간단한 형태에 돼 있는데, 그죠? 그래서 뭐가 되는가 하면 간단하게 나와 있죠. 자, 이제 여기 한번 봅시다. 피율 계산 과정은 값을 쓰셔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요 점수를 다 주는 형태가 되고 있죠. 뭐 말마다요? 수량조사 조사 방법에서 수확량을 구하는 것이 어떻게 구한다? 표준 수확량 곱하기 뭐가 된다? 조사 수확량 곱하기 뭐가 돼? 보정계수한 거. 요거만 알 수 있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표준 수확량이 얼마 나왔습니까? 5천 나와 있죠. 그죠? 자, 조사 비율, 수확 비율 얼마 나와 있어요? 70%. 그래서 5천 곱하기 70% 곱하기 농기 상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경미가 되겠네. 1.1이 되겠네. 그죠? 그래서 얼마 될까? 3,850kg가 뭐가 될까? 수확량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수확량 구했으면 뭐 해줘야 됩니까? 미보상 감수량 줘야 되겠죠. 미가 됩니다. 평년 수확량 얼마 나와 있습니까? 6천? 6천 곱하기 빼기 얼마? 3,850 곱하기 미보상 비율 얼마 나와 있습니까? 10%가 된다. 그럼 얼마 됩니까? 115kg가 미보상 감수량이 되겠네. 그죠? 맞죠? 215kg. 죄송합니다. 2150kg가 감수량이 되었으니까 10%가 되니까 215kg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율 얼마 됩니까? 6,000분의 6,000 마이너스 3,850 마이너스 215 하니까 얼마 나온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되는가 하면 이거예요. 수량조사 방법에서 뭐가 되는 개념 자체가 뭐가 나온다? 표준 수확량이 나오고 있고 평년 수확량이 나온다. 표준 수확량 뭐 할 때 쓴다? 수확량 구할 때 쓰는 놈이 뭐가 된다? 표준 수확량 되겠죠. 그래서 수확량 어떻게 구합니까? 표준 수확량 곱하기 조사 수확 비율 곱하기 뭐가 된다? 보정계수. 조사 수확 비율 구하는 방식이 뭐니까 포기당 표본 포기당 뭐니까 포기수와 안전 나달 점수를 통해서 구해가지고 뭘 구하니까 조사 수확 비율 구하죠. 그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 나오면 뭐가 된다? 요거까지는 제시해 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번 포기의 점수가 몇 점, 2번 포기의 점수가 몇 점, 3번 포기의 점수가 몇 점, 4번 포기의 점수가 몇 점 해가지고 뭐가 됩니까? 그 점수를 통해서 뭘 구하게 됩니까? 바로 조사 수확 비율 구해주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구할 것이 뭐였나? 피해 면적 보정계수를 해줘야 되는데 이 상태보다 30, 10, 요 구간 마지막이죠. 30 이상이 되면 뭐가 된다? 보통 보정계수 1.0이 되고 있다. 10에서 30구간 되면 어떻게 된다? 경미 1.1이 되고 있다. 10 미만은 뭐가 됩니까? 아주 경미, 매우 경미되다 보니까 뭐가 될까? 피해가 거의 없으니까 뭐가 된다? 보통보다 1.2배 되는데 수확량이 많을 것이라고 보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뭐가 됩니까? 바로 수량 요소 조사 방법이 됩니다.